정보톡톡 오늘은 베이비뉴스, 베이비타임스, 앙주, 월간 신동아, SBS 등을 출처로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 어떻게 푸는 게 현명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신 후에 내일이나 모레 업로드될 두 번째 얘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방송인 김성주가 한 방송에서 육아로 인해 고부 갈등을 겪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입장을 토로했던 적이 있는데요. 애를 왜 그렇게 키워라고 하는 주제로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육아 문제를 두고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이 프로그램에서 세 아이의 아빠이신데 육아로 인한 고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은 김성주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람과 어머니가 대단한 격돌을 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라고 말문을 뗀 후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애기 이유식을 먹여야 한다니까 밥을 쓱쓱 비비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유식 조리법이 따로 있었는데 어머니는 된장찌개에 밥을 고추장까지 넣고 비벼서 먹이려고 하셨죠. 라면서 고부간에 벌어졌던 심상치 않은 이유식 전쟁의 전초전을 털어놨던 겁니다. 또한 김성주는 다른 건 다 양보했던 민국이 엄마가 기절초풍하면서 어머니 이건 너무 딱딱해서 아이가 소화를 못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 그래 그러시더니 오물오물 씹으셔서 뱉었죠. 완전 난리가 났었어요 라고 신구세대 육아 갈등이 피부에 와닿던 순간을 회상했던 겁니다. 이어서 김성주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남편들은 중간에서 무척 힘들어요 라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조심스레 터뜨렸는데요. 갈등을 겪는 고부 사이에서 난감한 위치일 수밖에 없는 남편의 현실적인 입장을 토로했던 방송 현장이었습니다. 고부 갈등은 많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우 많죠. 요즘은 처가살이하는 사위들이 늘면서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을 뜻하는 장서 갈등도 만만치는 않다고 합니다마는 맥락은 고부 갈등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니 따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아무튼 많은 원인들 중에 육아 문제 또한 고부 갈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여서 그야말로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육아를 둘러싼 고부 갈등을 어떻게 푸는 게 현명할까요? 오늘의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죠. 부부간의 갈등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친구 사이의 갈등,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이나 동료 사이의 갈등 등등 수없이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고부 갈등을 뺄 수 없겠죠. 아무튼 이 갈등은 왜 생길까요? 너무 단순하고 뻔한 질문입니다만은 굳이 하는 이유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를 이 질문을 통해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칡을 뜻하는 갈과 등나무를 뜻하는 등이 합쳐진 말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덩굴 식물이 한데 얽혀서 대립하는 걸 말합니다. 즉 살아온 환경과 방식, 생각 등이 다른 사람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고 부딪히면 갈등이 생기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수많은 갈등이 혼재된 채 굴러갑니다. 해결되는 갈등도 있겠고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점점 골이 깊어가는 갈등도 있을 겁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푸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대화나 제3자의 중재 등으로 쌍방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고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데요. 수많은 갈등 중에 이 과정대로 풀기가 매우 어려운 갈등이 바로 고부 갈등이라든가 직장 내 상하 간의 갈등입니다. 바로 수평적이지 못하고 기울어진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갈등을 풀려면 대화가 통해야 할 텐데 기울어진 관계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는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죠. 고집이 지나치게 세다든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성격이라든가 하는 개개인이 가진 특성을 배제하고 볼 때 부부 사이에서는 그나마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고부관계처럼 기울어진 관계에서는 대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어려운 사이이기 때문에 참고 안 하는 말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깊어지게 마련이죠.
이럴 때 흔히 생기는 현상이 뒷담화, 즉 뒤에서 씹는 겁니다. 뒷담화라고 하는 말도 표준어가 아니고 씹는다는 표현도 저속한데 오늘 제가 이렇게 쓰는 까닭은 여러분과 쉽게 공감하려는 의도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런 현상은 직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광경일 텐데요. 뒷담화가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해도 쌓인 화를 풀어내는 출구 역할은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동료들끼리 상사를 씹을 수 있다 해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누구와 뒷담화를 해야 할까요? 친구들이나 비슷한 나이대 며느리들이 모이면 뒷담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쉽게 남에게 내비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의치 못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당사자 스스로의 노력과 남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엄마에 대해 뒷담화를 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뒷담화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못 됩니다. 단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지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지혜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많이 듣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갈등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것인데요. 상대의 말을 듣는 것, 나를 내려놓고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것,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는 것,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등입니다. 실천하기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것이 답입니다. 며느리는 어려운 상대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내고 시어머니께 친근하게 다가가야 할 테고 시어머니는 어른이라고 하는 우월적 위치를 내려놓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야 합니다. 그러노라면 공감이 되고 이해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개괄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네요. 먼저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의 역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고부 갈등을 겪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현명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요즘은 시집살이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며느리살이라고 하는 신조어도 생길 정도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대라고 하죠. 과거에 비하면 요즘 시어머니들의 의식은 많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젊은 며느리들의 자의식이 무척 강해져서 시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등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 해도 여전히 고부간의 갈등에서 대부분은 며느리가 약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깊어갈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부 갈등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3자나 방관자의 입장이 아닌 아내의 입장에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물론 아내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입장까지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관계는 남편을 통해 연결된 관계인 만큼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더러 특히 부부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를 중심으로 보면 당연히 남편은 아내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옳으니까요. 고부간 갈등이 생기면 남편의 입장은 참 애매하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고 일찍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경 쓰는 경우도 꽤 있지만 현실을 볼 때 남자든 여자든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편인데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스스로만 챙겨도 괜찮았던 삶에서 결혼 이후에는 내 부모와 배우자 부모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아내는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시부모에게까지, 남편은 장인 장모에게까지 신경을 쓰고 잘 챙기는 일이 버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기는 해도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미묘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시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강하고 고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머니에게 불효자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참을 것을 요구하거나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는 어머니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편에 서면
대부분의 경우 고부 갈등은 더욱 심해지게 마련이고 부부 갈등으로도 치닫게 마련이죠. 아내는 남편의 이런 행동이 더욱 미워져서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도 하지만 새롭게 연결되는 가족들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부양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 등 새롭게 부여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남편도 당연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것들 앞에 놓이지만 아내 역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고부관계에서는 과거와 많이 달라지긴 했다 해도 아직은 아내가 약자의 입장인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와야 하는 거죠. 기본적인 대처 방법 2가지만 살펴볼까요? 첫째, 아내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해라. 일반적으로 남자와 달리 여자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척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고부 갈등을 겪는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당신이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이것은 당장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언젠가는 터질 폭탄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는 일단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해 줘야 합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얘기를 들어주고 그것에 호응해 줘야 하죠. 당신이 이래저래 많이 힘든데 어머니가 매주 집에 오라고 하셔서 정말 힘들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머니에게 내가 2-3주에 한 번만 간다고 말하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아내가 불편해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고 의논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고충과 마음을 알아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어느 정도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둘째, 고부 갈등은 부부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룬 남편이 어머니의 눈치를 본다면 진정한 어른이 됐다고 볼 수 없겠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다면 독립된 존재로 생활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것이 우선이므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는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고부 갈등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면 자신의 입장을 이해받은 아내는 갈등을 끌고 가거나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남편의 위로와 이해를 받은 아내는 마음이 편해지면서 주위에 대해서 관대해지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아내가 시어머니 편을 들며 남편을 나무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듯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감정을 소중히 다뤄주면 아내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깊어지지 않아서 고부 갈등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갈등을 푸는 기본적인 해법과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육아와 관련된 고부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고 갈등에 대한 총론을 다룬 셈이랄까요? 어찌 보면 단순한 얘기를 길게 풀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갈등이라는 것의 위험한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갈등을 푸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 업로드할 다음 회차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육아를 맡긴 경우에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푸는 방법,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오냐오냐하며 기르지 않도록 유도하고 최신 육아법을 알려드리는 방법, 그리고 고부 갈등을 풀기 위한 6가지 실천적 제안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